석 달간 했죠. 탄핵 소추되는 것 보고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당도 전혀 준비를 안 했고, 나도 그 당시에 경남지사로 있다가 차출이 돼서 올라가는 바람에 당이 소멸된다고 해서 당이라도 존속시키자는 생각으로 대선에 나갔어요. 그때 되려고 나간 건 아니지. 그때 당 지지율이 4%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해봤기 때문에 정권은 그저 갖다 바친 거죠. 그래, 이번에는 정권을 그저 갖다 바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석 달간 책도 하나 썼고, 그리고 정책 준비, 그리고 대선 로드맵, 조직, 그걸 전부 다 준비를 했죠. 제가 하는 화법이 좀 거부감이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빙빙 돌려서 말 안 하거든. 야,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보고 그건 양아치다. 그래 하는 게 양아치 개념을 살펴보면 거기 딱 맞아요. 지금 양아치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나오는지. 천박하잖아. 저 형수한테 뭐라고 했어? 그 못된 짓 한두 번 했어요? 괜히 멀쩡한 여배우 무상연애나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개의차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거기에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단기 대선일 때는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는 말로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는 독자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다 동의를 받는다면 그건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도 핍박받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는 박근혜 이명박이 싸우니까 중재하러 나갔던 거고, 그거는 불려 나온 거고, 그거는 당 조속으로 불려 나온 거고, 4%. 그때 그 바람에 당이 살았죠. 안 그러면 당 없어졌죠.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리죠. 2017년도 탄핵은 한국 보수 진영과 박근혜가 동시에 탄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4%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탄핵이야. 우리 당에 대한 탄핵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어떤 때는 우리 당이 앞서고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2017년도 탄핵하고 이번 탄핵은 판이 틀리죠.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탄핵이라니까. 정권 교체, 정권 연장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프레임보다도 홍준표 정권, 이재명 정권을 한번 국민들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정권 교체 원해요. 나도 원한다고. 원하신다고요? 그래, 윤석열 정권 이제 탄핵됐으니까 교체를 해야죠. 나도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윤석열 정권 연장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프레임을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이재명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홍준표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걸 한번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잘 알죠. 양아치야. 내가 왜 양아치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년, 8년 전인가? 경남 FC 구단주가 접니다.
경남지사에서. 성남 FC 구단주가 이재명이에요. 근데 두 축구단이 프로리그의 2부 리그로 떨어질 직전에 와 있었어. 두 팀 중에 하나는 2부 리그 떨어지는 거예요. 막바지 이제 경기가 계속되는데 한 게임 이기고 지는 데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성남 FC 구단주가 축구장 다니면서 응원을 열심히 하면서 매일같이 프로축구연맹의 심판들을 욕질을 했어. 페이스북으로. 불공정한 심판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에서 구단주 징계를 상정을 했어요. 근데 구단주가 징계되면 성점 3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성점 3점은 프로축구에서는 한 게임 이기면 3점이야. 비기면 1점. 그 다음에 지면 빵점. 근데 3점이냐 아니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막판이야. 막판에 한 게임으로 잘 주냐 2부 리그 탈락이냐. 구단주가 징계받아 버리면 프로축구연맹에서 징계받으면 성점 3점이 날아가요. 그럼 우리가 잘 돼. 그런데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어요. 축구는 축구로서 승부를 내야지 구단주 징계로서 승부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을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그 페이스북 내용을 딱 카피 떠가지고 자기 징계상벌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홍준표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방을 했으니 아니 같이 징계해달라. 그래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때니까 여당이라고 징계 안 하냐? 나는 야당이라고 징계하냐? 그렇게 상벌위원회 가서 땡깡을 지으면서 난리를 치니까 상벌위원회에서 난감하잖아. 경고 처분으로 끝내버렸어. 같이 못 죽이고 경고 처분으로 끝내가지고 그 해에 일화성남은 잔류하고 우리는 탈락했어. 이분이으로. 그날 이후로 자는 양아치다. 이건 팩트야. 이재명이가 부인도 못해. 그때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야는 양아치다. 자기를 도와주는 은인도 공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물고 들어가는 그거는 조직폭력배도 그래 안 해요.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날 이후로 야는 양아치다. 그래 그날 이후로 나는 이재명이를 양아치로 보고 있죠. 양아치 다루는 법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이재명 후보고 양아치라고 한 게 열 몇 번째 하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기도 했고 방송에도 나기도 했고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막말했다 사과해라 이 소리를 안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애들입니까? 가만히 있을 애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첫째, 양아치니까 자기들도 양아치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아치 아이라고 자꾸 떠들면 양아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양아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옛날부터 내가 잘해. 아니 설득을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을 해야죠. 트럼프 비선실세를 우리 팀에서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비선실세가 한번 왔다 갔죠. 지난번에 비선실세가 한국에 와서 정치인은 나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취임식에 초청장 보냈잖아요. 거기에 미국에 왔던 게 그거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체육관에 앉아서 그냥 대형 전광판 보는 거지. 아니 내가 한국에 대통령 되려고 하면서 그 앉아서 체육관에 앉아서 전광판 보게 생겼습니까? 그거는 그 가서 비선실세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비선실세들을 제일 실력 있는 비선실세들을 만나서 설득하면 돼요.
부인은 아니라 3년 대통령을 하려고 수천억을 갖다가 씁니까? 아이고, 내가 그 아들 임기 대통령 한다고 주장하는 애들 보면 참 대통령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3년짜리 하려고 그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말도 아니야. 그 총선에 맞추는 거는 오늘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5년 후가 2030년도입니다. 2030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그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버리면 총선 그 다음에 2032년입니다. 4년 중임제하면 중간평가 딱 선거 텀이 맞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 할 때하고 총선하고 선거 텀이 딱 맞다고.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를 깨지 않고는 정치 복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같은 정과 사범, 무기징역 갈 수 있는 중범죄로 5건이나 기소된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는 겁니다.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내 진영의 사람은 강도, 도둑놈, 강간범이라도 옳다. 지지한다. 그게 진영 논리.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지 않으면 정치 복원이 되지 않아요. 나는 본선 봅니다. 경선에 통과해 본들 뭐예요? 본선에 지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50일밖에 없어요. 50일 동안 본선에 어떻게 이길까?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경선에 이기게 되겠죠. 이재명이 이기는 방법만 제대로 전달하면 경선은 자동적으로 통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의식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거 출마할 때 100표밖에 없는 사람도 대선 출마합니다. 정치인한테 다른 일반인이 없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착각의 자유가 있다. 정치인은 다른 일반인과 달리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 게 착각의 자유예요. 원래 윤석열 정권이 저래된 가장 큰 원인이 한동훈이죠. 그 다음에 국회 폭거고, 당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깐족거리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니까 대통령이 못 견딘 거죠. 거기다가 야당 폭거까지 겹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계엄을 했겠죠. 나오고 안 나오고 신경을 안 써요. 그 친구가 출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대선은 국민 전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선거가 아니에요.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홍준표 찍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싫어서 국민의힘은 싫지만은 홍준표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광주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검사를 할 때. 내가 광주 지역의 조폭 세계에서는 내가 전설입니다. 전설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광주 분들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감정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광주 지역에서 내가 30% 넘긴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 그게 난센스죠. 호남 사람들 다 빼고 경선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룰도, 그런 난센스 룰이 없죠. 근데 그런 룰을 정해놓고 경선하자고 하니까 저끼리 정해버렸는데 어떡해. 뭐 그대로 해보라는 거지. 빅텐트는 오늘 이낙연 총리도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빅텐트로 이야기를 했어요. 경선이 끝나면 반 이재명 빅텐트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는 제가 후보가 되면 만들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 운영에는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 운영을 하기 어려워요. DJ가 97년도 대통령이 돼서 그때 새정치국민의 의석이 80석이었습니다. 한나라당하고 자유민주당하고 다
화해제스처하고 나라 운영을 했어요. JP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동정권을 만들었고. 정치라는 게 진영 논리가 아니고 모든 가치의 최상위 개념은 국익입니다.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떠들어 본들 코미디 같은 게 우선 첫째, 자기 후보는 전과사범에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로 5가지로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후보부터 사퇴시키고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쪽의 후보가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라면 정계 은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자기 후보는 양아치를 내놓고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정계 은퇴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 나는 명태균의 피해자입니다. 이미 다 나왔잖아요. 경선할 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거 내리고 윤석열이 거 올리고 하라고 그건 다 녹음도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나를 명태균하고 같이 엮느냐? 그건 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명태균이 그 사기꾼인 줄 안 지가 꽤 오래됐어요. 홍준표가 사기꾼을 옆에 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사기꾼을 옆에 두었겠죠. 나는 처음부터 저게 경남지사 할 때부터 마산에서 얼쩡거리면서 여론 사기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를 내 옆에 두겠습니까? 내 밑에 애들은 명태균이가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경남에서 마산에서 살았으니까. 가들끼리 사적 거래야.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비 대납이 아니고 본납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자기들끼리 나한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돈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것이 그 자료를 우리 팀에서 본 일도 없어요. 아예 나는 우리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시켜본 일도 없고 아예 몰라요. 근데 그걸 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 정거라고 내놓은 게 뭡니까? 명태균이가 내 생일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땡큐라고 답했다고. 그냥 땡큐라고 하지. 참. 그러니까 어이없는 억지를 쓴다 이거야. 자기 후보는 양아치를 내놓고. 이재명이가 난 변호사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재판 중지 특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리도 없겠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정에서 부르면 매일 나가야 돼요. 재판 중지 특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런 우격다짐 그 엉터리 걷는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은 좀 자중하셔야 할 때죠. 선거 끝날 때까지 6월 3일까지 좀 자중하시면 좋겠네요.